죽 쓰고 있는 네카오 포함 ETF 볕들 날은 언제?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코로나19 시대 때 정말 잘 갔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카카오는 액면 분할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주가가 정말 급등하고 막 18% 정도 하루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일단 주식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이 5만 원대라고 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5만 원까지 깨지고 한 4만 9천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사이에 네이버는 2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도 30%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고점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폭이 더 커요. 2021년 6월 그쯤의 네. 고점을 기준으로 네이버랑 카카오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시총도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이제 네카오가 시총 5위 안에 들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맞아요. 잘 나가는 선두 지위에 섰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시총 11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14위에서 지금 시총 순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네카오를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적인 기대감이 엄청났고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 이 부분이 사실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개인분들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평균 단가가 좀 형성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경제지에서 좀 정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창 이제 네카오가 오르던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을 좀 집계를 해봤을 때 네카오 주식을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 네카오를 가지고 계신 개인 소액주주분들이 276만 명 정도로 이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카오 주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손실 구간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매물대에서 가장 많이 네카오를 구매했는지를 봤더니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에서 30만 원 선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 카카오는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 주가까지 오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이 한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평균 손실 자체가 60%를 넘어서 먼 70%까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다 잘 가고 성장주들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유독 국내 증시에서만 네이버 카카오가 부진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알파벳, 메타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많이 올랐고요. 이런 친구들은 잘 가는데 왜 하필 이제 국내에 있는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은 추락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광고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기업들이 좀 매출, 그 광고라던가 마케팅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광고 사업이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가치 이익도 좀 부진한 성장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부분들은 신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커머스라던가 콘텐츠라던가 AI 쪽 이런 부분 쪽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실적을 좀 보시면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광고 매출을 좀 주로 하는 기업들이지만 약간은 좀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워크 인수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약간 커머스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영업이익이 55% 급감한 모습들을 1분기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고 탈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좀 개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채팅방도 아마 이제 그 노란톡 쓰시는 분들은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는 우리가 그냥 기존의 사람들이랑 톡을 보내는
보내는 거에 좀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관계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카카오 쪽의 전략이거든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오픈 채팅방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라는 게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독서라던가 재테크라던가 뭐 미라클 모닝 이렇게 그렇죠. 뭔가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카카오톡에 체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옛날에는 그 여기 밑에 보시면 그냥 우리가 채팅할 수 있는 창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랑 하는 채팅방이랑 오픈 채팅을 아예 나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밑에 이제 가운데 딱 가운데다가 그 오픈 채팅 그 로고를 이제 딱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오픈 채팅 쪽에서 체류 시간을 좀 늘리게 되면 여기서 좀 광고를 보는 시간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 광고가 또 매출로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카카오톡에서는 약간 개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AI 쪽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입지 선점이 약간 불투명하고 좀 아직 좀 뒤쳐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인 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랐지만 그게 이제 챗 GPT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AI 쪽에 개발이 박차를 가하면서 올랐지만 지금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AI 쪽에서 출시를 하고 있지 않고 좀 그 랠리에 탑승하지 못한 모습들인데요. 네카오는 그래서 조금 아직은 뒤처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네이버에서는 일단 Q라는 챗봇 AI 서비스를 좀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미 시장에 있는 AI 챗봇들과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치 GPT라고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명으로 서치 네. GPT가 출시될 것이다라고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가칭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Q로 네이밍을 확정을 하면서 다음 달에 베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AI 시장에 이제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참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Q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에다가 그 챗봇이 적용돼 가지고 이제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한 것처럼 Q도 이제 검색에 특화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이버의 자체 언어 모델 중에서 하이퍼 클로버라는 게 있어요. 이 하이퍼 클로버를 검색에 특화시킨 모델이 이제 Q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네이버 앱이라던가 뭐 이제 네이버 사이트라던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검색 흐름을 이제 데이터가 이제 다 모델링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20년치가. 그래서 우리의 검색 의도를 이 Q를 활용하면 조금 더 이 검색 의도가 잘 파악이 돼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신뢰도가 강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Q가 이제 7월 안으로 좀 출시가 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8월 이내로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네이버 자체 서비스와 좀 연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다른 챗봇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그냥 뭐 챗 GPT 예를 들어서 그 빙 챗에다가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줘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기존에는 그냥 그 챗봇이 뭐 다이어트 식단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레시피 정도만 읽어주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콘텐츠를 같이 뭐 링크를 걸어서 소개를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으로 그 다이어트 식단을 조금 연계해가지고 재료를 구매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플레이 그 마켓에서 다이어트 음식을 잘하는 그런 식당들을 소개해주거나 예약을 해주거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훨씬 더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조금 더 고퀄리티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 국내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두 기업들의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Q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AI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다시 검색 시장 쪽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하반기에 코챗GPT라고 내놓는다고 하고 있던데 그래도 네이버랑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쌓은 데이터 기반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반으로 한 AI라는 점에서는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해외에서 이 기술 유출이라든지 그와 비슷해서 보안 유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사소외를 좀 가져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업무에 좀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입력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I 학습에 이용이 돼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외부 서버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보안 위험에 상당히 노출된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이번 3월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챗 GPT를 좀 활용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데이터라던가 그 회사 내의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챗 GPT를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LG전자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사내에 좀 민감한 뭐 영업 비밀이라던가 네. 대외위 같은 것들을 좀 유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사내 네트워크 망에다가 아예 그 챗봇 관련한 서비스를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접속을 좀 차단을 한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내부 정보, 그 대외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은 챗 GPT가 이런 능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지만 여기에 플러스 좀 보안에 특화된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챗 GPT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 출시된 AI가 어느 정도 그 서비스 보안으로부터 굉장히 특화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이버, 카카오 상황들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 주가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주제인 ETF 쪽으로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포함된 ETF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이버랑 카카오가 포함된 ETF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을 여기저기 것 같아요. 다 네. 껴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8개 정도가 네. 되는데요. 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인터넷 K 뉴딜에도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뭐 소프트웨어 ETF라던가 아니면 이커머스라던가 웹툰, 드라마, 뭐 미디어 엔터 굉장히 다양한 ETF 상품군에 네이버, 카카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이거 KRX 인터넷 K 뉴딜의 경우에는요. 네이버 비중이 29% 정도 수준이고 또 카카오의 비중도 26%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비중을 합치면 지금 50%가 넘어가요. 그래서 1년 수익률도 지금 인터넷 K뉴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6%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카오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여기 안에 이제 포함된 종목 중에 올해 정말 많이 올랐던 하이브도 들어가 있고요. 또 JYP 엔터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YG 엔터도 들어가 있고 여러 이제 엔터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역시나 지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ETF 같은 경우에도 네카오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네이버 17% 수준이고요. 카카오도 15%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ETF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수익률이 3% 정도로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기는 하지만 하이브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그 성장률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FN, 웹툰,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네카오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둘이 합쳐서 지금 이 상품의 경우에도 30%예요. 그래서 지금 이 ETF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1% 수준이고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6%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지금 네카오가 들어간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ETF 상품이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예요. 이거는 또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개월 수익률이 한 8%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3개월은 26%, 6개월은 무려 70%까지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수익권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1년 수익률도 36% 정도로 1년 이내로 모두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팡 플러스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앞서 설명했던 메타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뭐 알파벳 여러 가지 좀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네카오를 포함한 그 ETF의 분위기와는 정말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주가 흐름대로 국내 플랫폼 종목들은 좀 부진했지만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 좋았고 ETF에서도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주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증권가들 시각은 어떤가요? 네, 증권가는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하반기 네이버는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당장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 효과보다는 AI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는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네카오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이제 가격적인 조건만 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검색 쪽에서 점유율이 맞아요. 80%였지만 지금은 55%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한때는 네이버가 우리는 검색 기업이 아니라 쇼핑 회사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을 네. 정도로 커머스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은 그 커머스 쪽마저도 쿠팡에게 1위를 좀 뺏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라던가 카카오가 이런 부분 말고도 좀 새롭게 신성장 동력들을 많이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 두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앞서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드렸지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모멘텀들까지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쉬운 ETF 시간에서는요, 저희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해 있는 ETF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리고 있고 왜 그런지, 그리고 ETF 수익률은 어떤지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미스터 진단 관련한 방송일인데요. 오늘은 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 진단 문의 주실 분들은 022128-3388, 022128-3388 아래쪽 번호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